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을 법도 한데 하필 이런 타이밍에 그닥 긍정적이지 않은 소식들도 더해지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24,000달러 밑으로 빠진 뒤에 다시금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밀어 올리는가 싶으면 다시 끌어내리는 힘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 200주 이동평균은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4,000달러 위에 자리하려던 비트코인을 다시 끌어내리는 데는 이번에는 싱가포르 기반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호들럿의 이 출금 중단 결정이 일시적인 매도세를 촉발시켰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테라 붕괴 사태로 인해서 수천만 달러 이 손실을 입었던 곳이다 보니까 테라 사태의 여파가 여전히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반등 국면으로 확실하게 들어설지 아니면 다시 하락세를 확인할지,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놓고는 월가의 돈 귀신들도 상당히 엇갈린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기업 실적과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서 하반기 하락 전망을 제시했고, 전통적인 경쟁자 JP 모건은 이번 랠리의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돈에 환장한 돈귀신들의 예측이 엇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다소간의 혼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도 보고서를 통해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이 진행될수록 S&P 500이 추가적으로 7%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9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 0.75%포인트 인상이 아닌 0.5%포인트에 조금은 더 무게가 실려 있는데, 특정 방향성을 예단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흐름보다 거시적인 흐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시장 전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이틀 연속 25,000달러를 뚫어내면서 나름 단단한 모멘텀을 선보였던 비트코인은 지금은 24,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 다소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좀 더 길게 시계를 맞춰놓고 바라보자면 여전히 200주 이동평균선 잘 지지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다시 24,000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는 데는 싱가포르 기반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호들럿의 예금 인출 동결 사태가 한몫을 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호들럿이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법정 관리를 요청했다. 호들럿은 최근에 약세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헐값에 자산을 매각당하는 일을 피하려고 한다. 그들은 법정 관리를 받는 게 가장 좋은 회복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호들럿이 출금을 언제 재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게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코인데스크의 경우에는 호들럿의 인출 동결 사태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 매도세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트위터 등 SNS 등의 호들럿의 이런 사태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비트코인 매도세를 촉발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호들럿은 테라 붕괴 사태로 인해서 수천만 달러 손실을 입고 이 고객 예치금을 무단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테라 사태의 마수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이렇게 또 다른 상황이 새롭게 벌어지는 것을 보면 아직도 시장에는 테라 붕괴 사태의 여파가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가 최근에 상승 추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온체인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글래스노드는 주간 온체인 보고서를 통해서 5월 테라 사태 이후에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은 20만 비트코인을 매도한 반면 단기 홀더들은 33만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단기 홀더들이 평단가 2만 달러 아래에서 매도 물량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추세가 확립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단기 홀더들은 강세장에서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 5월과 6월에는 저렴한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건전한 추세 전환 신호가 발생했다. 이런 흐름은 시장 회복의 시그널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단기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미 투자자들이 더 똑똑해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에 상장된 채굴 기업들이 7월에만 비트코인 6,200개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카피출레이션이 꽤나 심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인 아케인 리서치는 증시에 상장된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이 7월에만 총 6,200BTC를 매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7월 총 채굴량의 158%에 해당하는 규모로 채굴량을 웃돌게 매도를 했던 겁니다. 이들 기업의 월간 비트코인 매도량은 3개월 연속 채굴량을 웃돌았는데 채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매도한 곳은 사이언티픽으로 1975개를 매도했고 비트팜스 역시 1623BTC를 매도했습니다. 7월이 올해 들어서 채굴 기업들의 매도량이 두 번째로 많았던 달로 기록이 됐는데 이들의 재정 상황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아케인 리서치는 분석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반기 강세장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을 제시하는 분석가들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슈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에 미국 증시는 언제나 어김없이 랠리를 벌였다, 이런 점이 핵심인데 특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고물가 상황을 안정화시키면서 최악의 지지율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중간선거 결과를 유리하게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투자 시장에 호재성 시그널을 더해서 투심을 표심으로 선순환시킨다라는 것이 이들의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왜 이렇게 때려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다 이와 연관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이 같은 백악관의 목표와 정반대 방향의 전망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6월 이후에 나타난 증시의 급격한 상승세는 약세장이 잠시 멈춘 것일 뿐 기업의 실적과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하반기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반등은 이미 과도한 상태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실망스러운 실적이 증시 하락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위험 대비 보상은 매력적이지 않고 약세장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도 미국의 양적 긴축이 진행될수록 S&P 500이 추가로 7%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긴축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까지 대차 대조표 축소가 진행되면서 양적 긴축이 이어질 경우에 S&P 500은 추가로 7%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양적 긴축이 자연스럽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EQN 캐피털의 제인 에드몬드소는 시장은 9월 금리 인상이 0.7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라는 것에 기뻐하고 있지만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지만 양적 긴축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폭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상기시키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JP모건의 경우에는 정반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를 20% 이상 끌어올린 이번 랠리는 연말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반등이 과도해지고 있다면 다시 가치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답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채권 수익률이 지난 6월 고점에서 후퇴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들이 랠리를 펼쳤고 이런 동력에 의해서 증시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들 나름의 근거들이 있는데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정반대 전망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돈에 환장한 월가의 돈귀신들의 전망도 엇갈리는데 우리 같은 개미 심리가 요동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당연한 환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JP모건 전략가들이 제시하는 전망과는 정반대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견고하지만 멀리서 강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라면서 침체보다 더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언급한 폭풍 구름은 연준의 통화 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고유가 같은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은 10%로 경착륙이나 가벼운 침체는 20에서 30%, 강한 침체와 뭔가 더 심각한 상황 발생 가능성도 20에서 30%로 내다봤습니다. 회사는 하반기 랠리를 전망하고 회장님은 이 경기 침체보다 더 위험한 위기를 언급하고 이런 게 한두 번은 아니긴 하지만 그냥 좀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튼 참 재미있고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사한 두 가지를 꼽자면 금리 인상 폭, 또 양적 긴축 속도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연준은 9월부터 양적 긴축 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하기로 밝힌 상황입니다. 연준이 채권을 매각해서 시장에 돈을 회수하는 규모가 2배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통상 자본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동성을 축소해서 사실상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악재고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동조화된 경우를 자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당연히 악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이 실리면서 연준이 양적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했고 이게 증시 안도 랠리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9월부터 양적 긴축 규모를 기존의 4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2조 원에서 950달러까지 늘리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침체기에 들어섰다. 이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뉴욕 연준의 제조업 지수 역시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시장 지수 역시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점이 되는 50을 밑돈 49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침체 우려가 커지는 지표들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도 함께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경우에 이건 경기 침체로 직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연준이 결국에는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게 지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이슈와 관련해서도 9월 FOMC 회의에서 일단은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보다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더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CME 페드 워치를 보면 9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63%대를 보이고 있고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36%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연준이 긴축 강도를 조절하고 동시에 금리도 0.5%포인트 인상으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가장 베스트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국 중간선거 이슈와도 또 직결되는 만큼 고령에도 불구하고 재선 의지까지 강력하게 내보인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든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강화시키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투심도 달래고 그걸 표심으로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